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이장은 24일 기준금리 인상 전에 기준금리 변경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이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할 것이라며 최소한 앞으로 2차례의 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6.4로 하락했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전달 103.8보다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99.6도 밑돈 수치였습니다. 마켓워치는 일자리와 기업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소 낮아졌다고 전하며 지난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8로 2009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화상 전화회의에서 그리스가 전날 제출한 경제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게 됩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정례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7.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 오버나이트 대출금리도 10.2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해 1월 터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을 이끈 두 가지 축, 바로 그리스의 사태 진전과 옐런 의장의 발언에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었던 옐런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힌트, 코멘트가 나와줄지 여부였는데요. 옐런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답하며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옐런 의장은 적어도 2번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금리 인상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선제 문구안에 대해서도 이른바 인내심이 변경이나 삭제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부분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사태 진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서 경제개혁 리스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제채권당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4개월의 연장 기간을 더 늘려줬고요. 이의 승인과 함께 또 4월 말께는 72억 유로의 자금 수혈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재료와 함께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랠리 펼쳤는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하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란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전일 이 애플의 신고가 랠리 이후 애플이 조금 쉬어가기는 했지만 다우지수 역시나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시장 마감 확인하시죠. 유럽 시장 모두 3대 지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0.5%, 독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랠리 행진입니다. 0.67%의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전일 코스닥 지수가 620선의 고지를 드디어 밟았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코스피가 1980선에는 안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 옐런 의장의 발언이 국내 시장에는 얼마나 상승 랠리를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자세한 출발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준비된 주요 코너 먼저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상로 멘토 나와주셨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설 연휴로 인해서 이 추천 종목이 없었던 관계로 AS 넘어가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확인해보죠. 네. 오랜만에 보니까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는 제가 추천 종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 신길전에서 종목 한 개 골라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유진로봇은 제가 방송에는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4번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종목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월 20일 그리고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여기에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으로 신고가 행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찍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시면 단기적인 어느 정도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시세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상 이 자리 자체 강한 저항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했고 그 시간 자체를 이겨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여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를 추천을 해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종목을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100%는 맞추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100%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시간 자체가 빨리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지 결국에는 부동산보다는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힘든 저항권 자체 지금 돌파하고 올라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제가 6,000원, 6,500원, 강연회 때도 그렇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지금부터 12,000원까지 갑니다. 예,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겠죠.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요 종목,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일단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4분기에 왕구 업체에 바로 진화월드라는 그 회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번에 저는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CJ ENM과 캐릭터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뉴스를 한번 보시면 신경철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이 유진로봇에 대한 대표이사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유진로봇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종목은 아니구나. 여기 이 회사가 상당한 내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구나. 상장 폐지는 절대 안 당하겠다. 그렇게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요 종목 그대로 또 공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6,360원, 6,350원 이 부근에서 움직이는데 상관없습니다. 10원, 20원이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시초가 공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995원, 5,990원 말씀을 드리겠고, 정확한 매수 단가는 공개방송의 강연회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공략 유진로봇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유진로봇입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네요. 전일 다소 아쉬웠던 코스피 1980선 안착하면서 올라갑니다. 1988선 흐름 이어지고요. 코스닥 역시나 흐름 좋습니다. 625선 신고가 랠리 지속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 자세한 출발 전략 두 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타인베스트먼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 김충현 PB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개장 분위기부터 짚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순간 당황했네요. 지금 거래소는 지금 현재 4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 기관이 지금 3억 정도 순매도, 개인이 36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지금 합쳐가지고 최근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일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1985포인트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0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오늘 1980포인트를 이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서 양적 완화가 조금 이제 유럽 쪽에서 돈이 조금 풀리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우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구리값도 한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경기 민감 원자재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민감주들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건자재,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들이 강한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거래일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이 45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4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6억 정도 순매수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코스닥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랠리를 조금은 즐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섣불리는 매수보다는 일단 시장을 조금 더 보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출발 상황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땡큐 옐런 국내 시장에서도 이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봐야죠. 전일까지만 해도 양시장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떤가요? 전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죠.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유로존과 그리스가 이제 4개월 연장한 협상, 그리고 그리스에게 개혁안을 갖고 와라 했는데, 그리스가 좀 괜찮은 구체적인 내용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유로존과 그리스 사이에서도 좀 이제 이게 명분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4개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명분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정당한 합의안을 제출한 것 같고, 그리고 전일 자네 넬레는 이제 의회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페이션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제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이제 마무리가 되냐, 이게 마무리가 되면 금리 인상이 그 단어가 사라짐과 동시에 3개월 내에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엘렌 의장이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페이션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미팅 바이 미팅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번에 없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좀 보면, 이제 시장이 그리스 사태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 국면이 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 게 맞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갱신을 한 걸 좀 보고, 그리고 자네 의장도 말했듯이 미국 주가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고점 영역까지는 와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실 게, 엘렌 의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6포인트, 90포인트에 바짝 근접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 시총이 841조, 2조 막 연달아 시총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이 삼성전자를 오히려 좀 풋을 좀 매도를 하는 방향을 취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신고가가 드디어 꺾여가지고 좀 하락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외인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쇼크하거나 매수로 다시 돌리지 않겠는가라는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핸드폰 부품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장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별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흐름이 좀 연출이 됩니다. 현재 59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 소폭이나마 매수 들어오고요. 그나마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수급 현재 어떤가요? 네. 아까랑 또 뭐 좀 겹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이 괜찮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이 35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37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시장 분위기는 뭐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0포인트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뭐 1980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돈을 풀게 된다면은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간만에 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 외국인이 오늘 지금 85억 정도 오전부터 조금 강하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75억 순매수, 기관이 8억 4천억 정도가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이제 조심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조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코스닥 쪽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은 종목을 잘 찾아서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조금 시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짚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4원 60전 밀리면서 출발됐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위기 확인해야죠. 오늘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확인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60전이 하락한 1105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1103원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0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로 출발한 것은 지난 새벽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 의회에서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두 차례 회의 이내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6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인식하면서 주식과 채권의 강세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로 반응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달러 엔이 장중한 때 119.76엔까지 상승했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14원 75전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중요시하는 발언과 또 임금 상승률이 반등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는 달러화의 차익 실현성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향후 달러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이후에는 매번의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옐런의 발언이 부각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살아있고요. 달러 엔이 이를 반영해서 118엔대 중후반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달러 원 역시 추가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110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에 대해서 유로그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번 주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한 이벤트가 모두 다 소화가 되었는데요. 그리스 재료와 옐런 의장 발언 재료 모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만큼 달러 원은 1,090원에서 1,112원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이내에서는 달러 원이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미 국제 수익률과 달러 엔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원이 위험 선호 재료가 아닌 달러 엔을 추종하는 성향을 지속하는 한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더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00원에서 1,110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일 장중고가 300만 원 터치를 하더니 오늘도 또다시 넘어서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 SDS와 제일모직입니다. 전일장에서도 제일모직 4% 이상의 강세 보여주면서 섬유의복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3월 코스피 200 편입에 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현재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충환 PB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일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던 볼벤 상단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은 3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아무래도 300만 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한 4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어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일단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이미 아니다 보니까는 지금 추가 흐름을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따라잡으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잡기가 조금 힘드실 거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따라잡기 힘드신 분들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을 약간 대안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대장주를 한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눌림목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300만 원 이때 잠드시는 것보다는 290만 원대, 290만 원 초반 정도 오시면은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법인 이제 성장 프리미엄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도 면세점 사업 부분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은 해외 법인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 법인에서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한데, 중국 법인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2013년 3.1% 정도 나왔었는데 2014년에는 11.1% 정도까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법인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쪽에서도 매출 성장이 YOY 기준으로 48% 정도 추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회사 중에서 지금 국내 기업 중에 가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 순위가 원래 잘 안 변했습니다. 과거에 잘 변화가 없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순위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업체들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마진입니다. 화학업체 중에서도 이게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제 영업 마진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우호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삼성 SDS와 제일모직입니다. 일단 삼성 SDS, 제일모직 둘 다 이제 지금 코스피 200 편입 이야기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모직이 흐름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보다는 제일모직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지분 중에 삼성 메디컬 쪽 지분이 있습니다. 그쪽 갖고 있는 지분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 평가액만 해도 한 그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그 삼성그룹의 그 바이오 산업 그쪽을 하고 있는 지분인데 아무래도 돈이 될 만한 것 쪽은 제일모직 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 쪽으로 조금 더 우호적으로 그 신경을 쓰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제일모직이라든지 그 삼성 SDS도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S보다는 제일모직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삼성 SDS가 오늘 뭐 장중 변동폭은 조금 더 클 것 같지만은 안정적인 성과는 제일모직에서 나올 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은 제일모직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진드기 관련주들이 오늘 심상치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야생 진드기가 사람 간의 전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글벳이 대장주로 치고 올라옵니다. 7%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유팜과 웰크론 3%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접근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보고요. 이어서 SGA입니다. 전일에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 이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네요. 실적 호조 소식에 52주 신고가 달성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먼저 야생 진드기 관련주 확인해보죠. 예, 뭐 야생 진드기 관련주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글벳, 대한유팜,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많죠. 근데 이게 작년에 좀 테마가 형성될 뻔했습니다. 지금 사람과 진드기 쪽이 전이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한유팜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좀 보시면 백신주 진드기 사람 간 전파한다. 지난 9월 서울 모 병원에서 사람 간 전이해서 뭐 60대 사망 그리고 뭐 의료진 2명 뭐 전이 이게 지난 9월 제가 9월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솔직히 말씀이 안 납니다. 근데 지난 9월경에 이런 뉴스가 돌았는데 모 병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아니다. 사람과 전이가 안 되고 사망이 한 경우가 없다라고 뭐라고 그러죠? 병원 측에서 이렇게 좀 보도를 했었는데 뭐 이게 이제 뒤늦게 좀 확인을 해서 사람 간의 진드기 바이러스가 진드기가 사람과의 전이가 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굴고요. 대한유팜도 굴고 지금 뭐 이글벳부터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한 4,125원에서 뭐 바닥에서 좀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 간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봄에 다가올 좀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점 그리고 나들이를 많이 가는 시점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뭐 진드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성 종목입니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재무제표나 그리고 뭐 기업의 호실적이 난다고 해서 주가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좀 트레이드를 하시는 증상이 뭐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사람에게 진드기가 전이가 된다고 하면 뭐 2013년도 보고에 따르면 치사율이 한 50% 이상 달하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홍콩 뭐 AI가 됐건 홍콩 신종플루가 됐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됐건 간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되고 이번 테마로 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투자 잘하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GA인데
4,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이다. 그리고 해서 뭐 52주 신고가를 연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전형적인 이제 차트의 바닥을 다지고 좀 오른쪽으로 올리는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28% 상승한 949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2주 신고가를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4년도 3월, 6월, 9월 영업이익률 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억.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영업이익은 2013년도에는 1억,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8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영업이익이 급증, 4,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02% 늘어난 47억을 증가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주가라는 게 이게 저점에서 반등폭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업을 살 만큼 내 돈에 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한번 의구심을 잘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보시면 기존의 저항대인 990원 이 선을 좀 막고 조금 밀리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의 3.5% 정도 상승했지만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투자에 좀 주의를 요망하시는 투자 패턴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일선 이평선이 이탈이 안 되는 한, 그리고 적정 주가로 9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9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두 종목은 실적에 따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화케미칼입니다. 지난해 호실적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가 연출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이 현대해상이네요. 역시나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하나케미칼이 지금 13,600원, 350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이제 흑자가 조금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앨런 의장의 이제 발언이죠. 그쪽 해가지고 LTRO라고 했죠. 당시 외국인들이 이제 이 1차로 유럽에서 돈을 풀었을 때 외국인이 업종별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업종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화학업체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4분기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에서 오래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기관 쪽 매수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주로 흔히들 말하는 쌍바닥이죠. 쌍바닥 패턴이 조금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업사이드 자체는 15,000원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일선 잠시 이제 닿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안정적인 상승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흘러간다면은 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흘러갈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들, 화학, 철강,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조선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당분간 초기에 이제 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실적까지도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1분기까지는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2분기부터 대폭 일단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PVC 그 업체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은 낮지만은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케미칼이 인수한 하나화인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동률이 지금 70% 수준으로 이제 향후 그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지금 뭐 다른 업체들도 뭐 많이 있지만은 뭐 하나케미칼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수급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외국계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은 하나케미칼 지금 가격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접근하셔도 손해 보시고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향후 뭐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뭐 2016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단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27,500원 그리고 대충 지금 그 손해보험 업체 내에서도 지금 2위권 업체죠.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대충 바닥을 조금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까지에는 뭐 보험업, 아직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8,000원 이상 오히려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PER 10배 수준이고요. PBR도 뭐 1.13배 수준, ROE가 뭐 10% 정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는 뭐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뭐 빠른 수익보다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빠른 수익, 그 빠른 변동성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28,000원 이상까지 그냥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마군이 CCTV 설치 관련 의무주입니다. 이 전일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었는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CCTV 관련주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옵니다. ITX 시큐리티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콤도 흐름이 좋네요. 다음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인수의향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두 종목 흐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ITS 시큐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뭐 국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그리고 12시간 동안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ITX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코콤, 코맥스, CCTV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CTV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국내에서 성장 국면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좀 뒷받침해서 해외 쪽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단순 CCTV 기능만 있는 뭐 CCTV가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기능이 포함된 CCTV가 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더라도 CCTV 관련된 코콤 같은 기업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5,000원대부터 22,700원까지 뭐 400%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X 시큐리티가 뭐 지금 가파르게 6.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콤도 6.5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뭐 특별한 매도세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관심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큰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성 장세가 좀 형성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주의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ITX 시큐리티보다는 코콤이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조금 오늘을 뚫고 종가상 200일선을 좀 뚫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우상 패턴을 그릴 수 있겠지만, 만약 종가상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오르더라도 3,300원 이선에는 좀 저항선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좀 두렵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코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일선, 5일선 강하게 뚫고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상승 국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5일선을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죠. 금호 산업뿐만 아니라 금호 산업과 아시아나 항공까지 묶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호 산업이 이제 인수 의향서 제출하러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호방건설에서는 지난 6월경이었죠. 6월경에 지분 6%가량 이미 지분을,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수 의향서를 접수할 매각 인수 의향서를 접수를 하겠다. 그리고 주관사까지 선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여러 군데 회사들이 이제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러 군데 기업들이 참여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박상구 회장이죠. 박상구 회장이 단순한 금호 산업이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금호의 전체적인 지붕과 관련된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 또한 금호산업 이번에 인수 의향서에 좀 과감하게 베팅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부지도 그렇고 한전부지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과한 영상으로 고가의 낙찰을 받았다, 고가의 매입을 했다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금호산업 또한 이번에 여러 군데 계열사, 신세계 쪽에서도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을 좀 보면 여러 군데 회사에서 인수 의향서를 좀 제출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치열한 구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반영을 하듯이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수급을 좀 놓고 본다면 기관의 연일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금호산업 주가를 단순히 금호산업 차트만 놓고 보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과 결부시켜서 연결시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은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호산업의 차트를 좀 보면 전형적으로 5일선을 무너뜨리더라도 20일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차트가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 본인,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21선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리고 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전략에 유효하고, 만약에 21선이 5일선이 21선을 하향해서 21선까지 이제 좀 이렇게 5일선과 이평선이 갭이 좀 메꿔진다고 하면, 그럴 때는 금호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5일선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에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두 종목을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매매하는 패턴이 가장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잡고 전략 확인하고 가야죠. 김신영 PB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네, 오늘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래소 쪽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흐름이 조금 전이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거는 외국인 수급, 코스닥 쪽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조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부품업체들을 조금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2011년 LTRO 1차 당시 때 외국인 업종별로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업체들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고영, 네페스, 이오테크니스, 그리고 JT 이 정도를 조금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테크윙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테크윙보다는 JT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업체들 하나의 투자 업종으로 조금 이렇게 묶어두시고 조정 시마다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좀 충분히 챙겨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거래소 쪽 우위를 조금 더 점쳐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윤동식 대표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거래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도 물론 1990선까지는 가파르게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거래소보다는 당분간은 오늘 코스닥이 조금 밀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상황이죠. 620.84 지금 포인트인데 코스닥 장세가 밀리더라도 당분간 3월까지는 645포인트까지는 근접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코스닥 장세의 유동성에 힘이 입어서 코스닥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장 시작할 때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을 봐라. 애플의 상승세가 끊겼다라는 것과 동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부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지만 당분간은 대형주도 물론 가겠지만 그거에 힘이 입어 코스닥 장세,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가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힘에 힘입어서요. 중소형주 역시나 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어요. 김충현 PB와 윤동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반면 코스닥 하락 반전됐습니다. 620선은 지지하고 있네요. 오늘장 자세한 투자 전략 5인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5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개별주들의 상승세를 활용하자 일부 차익 실현 및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그리스 문제 진정 속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121선 돌파에 따른 안착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사물인터넷과 미디어 컨텐츠, 음원, 핀테크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입니다. 옐런 비둘기 파적 발언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홀딩 전략 갖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 연결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설 연휴 동안에 지금 브렉시트 우려감이 크게 완화되면서 시장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120일 이평선 강하게 회복하면서 중기 추세가 좀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해 11월 고점이었죠. 이제 1980에서 1990선 전후로 이제 매물 구간 진입하면서 그동안의 이제 상승 탄력은 좀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매물 구간 진입에 따른 이제 121선 돌파 이후의 안착 과정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랑 연기금 지금 동반 순매수에서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하반 경직성을 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 부분에서는 2015년도 1분기라든지 이제 연간 이 모멘텀이 2월달 이후로 좀 굉장히 개선되면서 실적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기대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다만 1980, 90선에서는 매물 구간에 대해서 좀 상승 탄력 둔화되는 부분에 주의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업황, 실적 모멘텀 보유한 이제 업종, 종목 선택하는 거가 키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반도체, 생활용품, 화장품이라든지 의류에 대해서 계속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금 2일부터 이제 MWC 열리는데요.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전자결제, 무선 충전 이런 기술들 결합한 신제품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주도의 이런 신제품 산업 융합 종목들, 업종들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이랑 의류 같은 이제 생활용품 관련주들은 국내 내수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해외 시장 성장성이 계속 기대되고 있고 확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 하방 경직성은 띄고 있지만 1980에서 90선 사이 매물 소화 구간은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화장품과 의류,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의 비중 확대 의견까지 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지점 김혜란 연구원과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애동구 멘토를 대신해서 시장 상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고요. 간밤에 또 좋은 뉴스가 한 가지 또 있었다, 그죠? 어떤 뉴스였죠? 바로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한 부분을 4개월 동안 다시 한번 더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변수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 노출된 부분은 바로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이런 재정 위기에 놓여진 국가들에게서 다시 한 번 더 반발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악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상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적인 부분은 바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어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단권역으로 위치가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업종군은요, 자, 보안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어제 제가 딱 두 가지 종목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안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주. 자,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 뭐였죠? 자, 한번 차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랩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로 5%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뉴스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안랩은요. 안랩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뉴스도 안 나왔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하단 권역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뉴스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핀테크에 대한 뉴스가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어차피 뉴스라는 것은 재료가 노출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숨겨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주도주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하는 권역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절정이 올라왔을 때부터 뉴스는 생산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랩이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같은 편의성이 강화된 보안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안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뉴스는 하나도 안 났어요. 왜 안 나올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안 관련주는 무조건 간다. 대신 뉴스는 언제 나올 수 있다? 뉴스는 한 달 뒤 아니면 2달 뒤부터, 그때부터는 뉴스는 생산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인위적인 상승 안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기 위한 뉴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차피 재료는 노출되면 개인 투자자들 달라붙게 됩니다. 오늘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어제 오늘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꼭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보안 관련주는 통합 보안 솔루션 아닙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편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보안 관련주입니다. 자, 그 점이 가장 핵심적인 맹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도 활기차게 수익 크게 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는 조금씩 상승폭을 늘립니다. 0.68% 올라가면서 1989선, 1990선 고지를 또다시 눈앞에 두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 양쪽 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밀립니다. 하락 반전된 이후 620선 지지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0.26%의 하락, 619선에서의 흐름입니다. 거래소와는 전혀 상반된 수급이 나타나고 있네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연출이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훈풍, 과연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코스닥 시장 또다시 620선 지지 여부 오늘장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과 업종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 프로그램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